안녕하십니까, 논설트리거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트럼프를 아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은 거의 좌파 성향의 언론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특파원들이 보도하는 것조차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 논조가 그런 것 같아요. 먼저 지도를 보십시오. 2024년도 미국의 선거에 관한 내용의 우세지역과 열세지역 표시입니다. 붉은색은 공화당 우세지역이고 푸른색은 민주당 우세지역이에요. 이 지도에서 보면 텍사스 휴스턴 지역하고 텍사스 댈러스 지역하고 두 개를 말할 수 있어요. 텍사스 휴스턴 지역은 민주당 정통적으로 강한 성향입니다. 53년 동안 민주당이 정권 잡은 곳이고요. 그 다음에 텍사스 댈러스는 구선거구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교회 크게 보면 교회 지역하고 포트 월스 지역으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포트 월스 지역이 히스패닉계하고 그다음 흑인하고 아시아계가 강해요. 그래서 요번에 여기에 주 상원의원 뽑는데 포트 월스 지역에 상원의원 뽑는데 여기서 당선된 겁니다. 그 당선됐는데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안에 경상북도가 있잖아요. 경상북도 안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미가 있잖아요. 구미 안에 인동도 있고 뭐 상무도 있고 이런데 그 한 개 지역에 구의원, 시의원 이렇게 지역의원을 말하는 게 그거 뽑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대서특필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제9선거구 주 상원의원 뽑는데 민주당 테일러 레메트 57%, 그 다음에 공화당 리 민스캔스 43%, 14% 차이로 크게 이겼다. 대이변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여기서 지난 선거 그냥 트럼프가 17% 이겼는데 졌다. 자,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미국에는 휴스턴, 댈러스, 오스틴, 산 안토니오 이런 데는 민주당 지역이에요. 공화당 지역이 아니에요. 여기는 댈러스 지역이에요. 댈러스도 민주당 지역이에요. 이게 이변이 일어나갖고 오히려 트럼프가 당선된 지역이거든요. 제가 그거를 내부를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면 텍사스주 주 상원의원 뽑는 달라스는 제9선거구는 어떤 곳이냐 하면요. 이런 곳이에요. 원래는 켈리라는 사람이 공화당 출신인데 감사원장으로 발탁돼서 원장으로 가니까 주 상원의원 뽑는데 주지사가 이제 대통령께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특별선거 실시했는데 거기에 상원의원 선거였다 이 말입니다. 댈러스 지역은 흑인 우세 지역, 다시 말해 히스패닉 우세 지역, 그 다음 민주당 우세 지역이었지만 공화당이 이제까지 주 상원의원도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 교회 지역에서 테일러 메이트라는 사람이 승리를 거뒀거든요. 보궐선거를 했어요. 왜? 감사원장으로 갔으니까 보궐선거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나라 신문에서는 마치 공화당 텃밭에서 이겼다 이렇게 말하는데 전통적으로 댈러스 지역은요 민주당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지금 얼마나 뻥을 튀기는지 아시겠죠. 제9선거구는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17% 압승했는데 공화당 지지율이 31%나 떨어졌다. 이게 우리나라 언론의 표현이에요. 민심 이반이 돼서 스윙이 벌어졌다. 그네 탔다 이 말이에요. 1992년 이후 민주당이 승리해가지고 34년 만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원래 댈러스 지역은 어디라고요? 누구라고요? 혼합 인구 배열이라서 민주당 강세 지역이에요. 여기 댈러스 지역은. 그리고 연방 상원의원도 아니고 주 상원의원이에요. 엄청나게 호들갑 떠는 거예요. 마치 빵 내줬다는 식으로 우리나라 언론이 표현했어요. 우리나라 언론요 여기에서 머물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언론은요 예를 들어서 뭐 메이저 언론들 있죠. 조 땡땡, 그 다음에 동 땡땡, 중 땡땡, 뭐 연 땡땡 TV, 그 다음 Y 땡땡 TV, 뭐 각종 뭐 메이저 TV, 그 다음에 신문 모두 다가 이렇게 보도했어요. 이 사람들 좀 특파원 통해서 보도했거든요. 저번에 그린란드 거기에 현장 루포라 가서 발표하는 거나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에 텍사스 상원의원에 대해서
하원의원에 대해서 선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선거가 2개 열렸어요. 제18선거구인데요. 민주당이 경선했습니다. 민주당끼리 경선했어요. 이것도 왜 민주당끼리 경선했는지 아십니까? 이거 보궐선거 치렀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크리스티 노미 안보부 장관이 있어요. 이 사람을 탄핵시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크리스천 메네피인데, 이 메네피가 68%로 압도적 승리를 했다. 왜? 공화당은 후보도 안 냈어요. 그런데 뭘 압도적이에요? 공화당 후보도 없었는데. 그래서 얼마나 개뻥을 칩니까? 자, 여기에는 어떤 게 벌어졌다? ICE, 이민단속국이에요. 여기에 반발이다. 왜? 최근에 미네소타 지역에 ICE 요원 있죠. 이민단속국 요원이 총격으로 2명을 사망시켰잖아요. 그래서 민심 악화의 결과가 이렇게 됐다. 그런데 선거 자금을 10배 쏟아 부었는데도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당선됐다. 뉴저지 주지사, 버지니아 뉴욕시장, 마이애미 시장, 텍사스 지금 주 상원의원, 텍사스 연방하원의원 전부 다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뉴저지 주지사 있잖아요. 20년 만에 자 민주당이 됐다. 그 다음 뉴욕시장 현역 공화당 의원이 패배했고, 그 다음에 공화당이 아주 작은 득표율을 했다. 그 다음 마이애미 시장은요 28년 만에 패배했다. 공화당이. 그 다음에 텍사스 상원 30년 만에 패배했다. 텍사스 하원 격차를 많이 벌였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이거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뉴저지 주지사나 버지니아 주지사나 이쪽은 전통적으로요 이게 누구 지역이냐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 보시면 파란색이에요. 빨간색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의견이 맞는지 실제 미국의 언론들의 의견이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평가해 보시면 되고요. 플로리다 주에 마이애미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웃기게도 지금 마이애미 보궐선거가 또 열렸었어요. 그럼 마이애미 보궐선거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이따 알려드릴게요. 양당 경합지역에서 공화당 우세지역인데 줄줄이 무너지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 언론의 주장이에요. 텃밭을 내주는 현재의 흐름은 조기 내임덕이 올 전조이다. 트럼프의 조기 내임덕은 위기감이고 공화당 내에서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신경질적 반응은 이 같은 여건의 당혹감을 반영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윈스 캠스 후보를 마가의 전사라고 엄청 밀어붙였다. 그런데 선거에서 패배하니까 나는 그 일에 관여 안 했다. 그건 텍사스 지역 문제다. 지역 문제 맞지요? 연방 의원도 아니고 주 상원의원이에요. 지역 문제 맞잖아요. 그리고요, 그거 관여 안 했어요. 주 상원의원 뽑는데 지방선거 하는데 무슨 관여를 합니까? 그럼 우리나라 만약에 대통령이 지방에 예를 들어서 한 곳에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시나 하나의 군 뽑는데 군의원이나 시의원 뽑는데 거기에 무슨 관여를 합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신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공화당 후보가 대패하니까 모른 척 했다. 그런 식으로 해명을 했다. 불쾌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냈다. 이게 특파원들의 감정적 보도 아니겠어요? 이게 특파원들을 이야기를 그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테일러 레벳, 자, 한번 봅시다. 민주당 당선자인데 CNN 인터뷰에서 어떻게 말했냐? 트럼프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 않죠. 뭐할로 지방선거에 대통령이 났습니까? 공화 우세 지역을 민주 우세로 바꿨다. 자기가 이제 이거는 뭐야? 당선자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민주당 당선자, 주 상원의원 당선자가. 그럼 트럼프는 어떻게 했냐? 아마 트럼프는요, 이 선거에서 투표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당연하죠. 트럼프 그거 살지도 않는데. 제9 선거구에 살지도 않는다. 이거 누가 표현했어요? 누가 표현했냐? 민주당 당선자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CNN 인터뷰에서. 그 다음에 텍사스 제18 연방하원의원 선거구에 대해서 제가 살펴볼게요. 휴스턴 지역이거든요. 전통적으로요, 압도적인 민주당 성향이에요. 여기는요 1973년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이 당선 안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53년 동안 된 것이에요. 마치 우리나라에 어떤 예를 들어서 민주당 어떤 지역이 전라도 호남에서 당선됐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어떤 당이 어떤 후보가 경상도에서 계속해서 당선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모두 후보자도 내지도 않았어요. 쿡 정치 성향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요. 자, 정치 성향별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하는데 D 플러스 얼마 이렇게 하면 민주당이에요. D는. R 플러스 얼마 하면 그 공화당이에요. 그러니까 PVR라고 부르거든요. 쿡 정치 성향. 이 정치 성향이 있어요. 어떻게 나타나요? D 플러스 5나 나타났어요. R 마이너스 5가 된 거예요. 그러면요. 결국은 잽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1974년 이후에 모든 민주당 출신들이 됐어요. 1973년도에 뭐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이게 흑인 여성인데 남부 최초의 그 여성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1973년에서 1979년까지인데 바바라 조던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여기서 당선이 됐어요. 그 다음에 1979년에서 1989년 사이에 조지 토마스라는 사람이 10년 동안 민주당 그 국회의원 했어요. 그 다음 1989년에서 1995년까지 5년 1개월 동안 안서니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민주당 출신의 그 국회의원을 했어요. 1995년도에서 2024년까지 무려 29년 6개월 16일 동안 그 민주당 실라 잭슨 의원이라는 여성 흑인이 여기에 국회의원이었다고요. 하원 의원이었다고. 제18선거구 휴스턴 제18선거구에서 그랬다고요. 이게 텍사스주에 있는 휴스턴 지역의 18선거구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그 사이에 누구냐 하면 그 에리카 카터라는 사람이 자녀 임기를 채우고 나서 이번에 다시 선거했는데 이게 2개월 만에 이 선거해가지고요. 어떻게 됐냐 하면요. 실베스터 터너라는 사람이 2달 하고 죽었어요. 2달 하고 선거에서 죽어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요번에 새로 이렇게 크리스천 메네피라는 사람이 특별선거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것만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나라 언론에서 따지는 거는 뭐냐 하면 결국은요. 전통적인 지지층이 있는 곳에서 승리한 텍사스 휴스턴 제18선거구 하원의원에서는 개뻥을 친 거예요. 우리나라 언론들이요. 뭐가 텃밭입니까? 거기가 53년 동안 민주당 국회의원만 탄생한 곳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호남 일부 지역이고 그 다음 영남 일부 지역이에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뭡니까 이게. 그런데 똑같이 치러진 이쪽은 보도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보도 안 한 쪽이 있어요. 마이애미 선거구 38선거구로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이애미 38선거구에 하원의원 뽑았거든요. 85대 15로 이겼어요. 누가? 공화당이 압승을 했어요. 85%나 득표였어요. 크리스틴 넬슨이라는 여성 후보예요. 30%로 전에 공화당 선거 득표했는 것보다 30%나 앞섰어요. 원래 마이애미 지역도 마이애미 지역도 플로리다 마이애미 지역도 뭡니까? 여기도 원래 민주당 성향이 강한데 이번에 공화당이 이겨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이런 건 보도 안 해요. CNN 방송에서도 어떻게 말하냐면 새로운 CNN 투표를 했는데 공화당이 트럼프의 공화당의 찬성 비율이 3포인트나 점프를 해버렸다. 그래서 원래 90.3%가 트럼프 지지율이었는데 이제 93.3%나 돼버렸다. Are you among the 1930.3%? 이렇게 당신은 93.3% 내에 있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93.3%나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였거냐? 누가 이렇게 조사했느냐? 일렉션 타임즈라고 선거 전문 채널이라는 언론 매체가 있어요. 여기서 2026년 중간선거 공화당 상원 석권 예정 현재 50대 50이에요. 상원이. 민주당 50, 공화당 50인데 이게 추정되는 거는 53대 47로 역전된다 이 말입니다. 6석이 역전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런 식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언론 보도 태도하고 미국의 실제 언론 보도들의 태도하고 같습니까? 같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한쪽 방향만 보도했어요. 어떻게 보도했어요? 텍사스, 댈러스에 주 상원의원 뽑는데 이야기.
그 다음에 실제 연방 하원의원 제18선거구. 제18선거구는 뭐였어요? 거기는 53년 동안 민주당 강세지역. 그 다음에 주상원의원 뽑는 댈러스 구선거구는 뭡니까? 거기는 히스패닉계가 엄청 많고요. 선거 타임즈, 다시 말해서 언론 매체들, CNN뿐만 아니라 CNN은 좌파예요. 미국에서도 좌파예요. 그런데 언론 매체들 있잖아요. 선거 언론 매체들 전부 다, 그 다음 폭스뉴스 이런 거 보면요. 전부 다 누구를 이긴다고 점쳐요? 중간선거요. 원래 중간선거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나와요. 상원의원이요. 무려 얼마예요?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요? 6석이나 차이 난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동급인데 6석 차이면 많이 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고 각자 우리나라 언론과 미국의 언론 어느 게 더 맞을까요? 진실이 어느 걸까요? 트럼프가 진실일까요? 아니면 우리나라 언론들이 지금 진실을 보도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논설 트리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